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학원을 다닐까? 개인 과외? 혼자 독학을 해볼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시라고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년간의 과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지금 현재는 강남 8학군이라고도 불리죠. 그곳에 소재해 있는 학원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원, 과외, 독학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원이 맞을지 과외가 맞을지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남이 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잘하고 진도가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1대다 방식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실력을 가졌다. 그러면 학원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숙제 관리를 해주는 학원인지 꼭 체크하세요. 숙제 관리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숙제 관리를 안 해주는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숙제를 꼬박꼬박 잘 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또 학원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여러 학생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상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그 학교 스타일의 내신 예상 문제라든지 그 난이도에 적합한 문제들을 대비해 주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1대다 수업의 방식에 좀 맞지 않는 성향인 것 같은데 근데 학원은 다니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학원이더라도 요즘에는 개인 맞춤형 클리닉 학원이라고 해서 한 교실 안에 여러 명이 있지만 개별 진도를 나가고 과외처럼 조금 돌아가면서 개별 지도를 해주는 식의 클리닉 학원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학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외에 적합한 학생들인데요. 공부를 아예 잘하거나 공부를 아예 못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학원에서 하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럿이 듣는 수업인데 막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도 조금 그런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숙제도 어렵게 되고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면서 성과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과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요. 어떤 과외를 하더라도 질문 많이 하시고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다시 설명해달라고 말을 하세요. 꼭이요. 그리고 조금 잔소리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 과외하는 시간을 본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조금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과외받는 시간은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은 선생님 머리에 있는 거를 나한테 쪽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숙제로 완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나 공부했어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고 다른 걸 하기보다는 꼭 숙제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이 과외가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이든 과외든 독학이든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학생이 과외에 더 적합할 것 같냐면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솔직히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것만 선별적으로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개인 과외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생님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거 한 다음에 몇 월에 어디까지 나가자 라든지 전반적인 뭔가 틀을 짜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마치 학원하고 과외가 제일 좋다 이렇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독학입니다. 그런데 이 독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 그리고 공부의 전반적인 컨트롤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독학이 최적화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독학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마음을 놓은 나머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100% 독학으로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자면은 저는 정석으로 독학을 했어요. 정석을 분권을 해가지고 얇게 단원별로 얇게 잘라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그것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요. 정석이 조금 옛날 트렌드의 책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긴 있어요, 지금.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글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세세하고 자세하게 잘 되어 있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독학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본인 스스로 개념을 깨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암기나 습득이 훨씬 빨라요. 효율적이에요. 사실상 학원이나 과외에서 선생님이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대표 유형이 나오면은 이거 이렇게 풀어보자. 자, 이제 너 한번 풀어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런데 독학의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그러면은 대표 유형을 한번 풀어볼까? 해설을 보지 않고 내가 먼저 부딪혀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풀리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풀리는 것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시험에서 못 보던 유형이 나왔을 때도 내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못 보던 유형을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밑바탕 돼 있기 때문에 신유형 같은 거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해설을 보더라도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해설을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고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 뇌에서는 임팩트를 가져요. 그래서 더 잘 기억에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독학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학원이나 과외처럼 선생님들이 이거 무조건 진도 나가야 돼, 오늘 여기까지 나가야 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지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뭔가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작업들을 중간중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학원과 과외를 선택을 할 때는 우선 학원에서 하고 있는 1대다 방식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평균치 이상이다 하면은 솔직히 학원이나 과외나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꼭 숙제 관리해주는 곳인지 체크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다 하는 친구들은 과외를 추천할게요. 다만 과외를 할 때 아무 선생님이나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하세요. 내가 상위권인데 모르는 것만 딱딱 선별적으로 지도받고 싶다. 상위권만 모여있는 그런 학원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개별 과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독학도 추천드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가야 할 곳은 독학이에요. 학원이나 과외나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외나 학원을 다닐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